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6월 넷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WTI 원유 선물 가격 변동, 시장 동향, 주요 지표, 수요와 공급 상황, 천연가스 동향,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1일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가격이 39불 정도에 유지되다 오후 되면서 장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수요일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장중한 때 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2% 만회한 6% 하락하는 걸로 장을 마감했고요. 목요일날 보합세를 유지하다 금요일날 후반에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WTI 크루드 선물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락한 기간도 있었지만 오펙 플러스 산유국과 연준이 나서서 감산 합의의 의지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하락하는 원유 가격을 상승세로 유지시켰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2차 코로나 확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이 가장 많이 신규 확진자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무역 트레이드 어드바이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물 건너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무역 합의는 이행이 될 거라고 또 글을 썼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 다시 보합제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가격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다 수요일날 가격이 8%까지 하락을 하다 6% 하락한 걸로 장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한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러시아가 수출량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약간 상승을 하다 금요일날 하락을 합니다. 이번 주는 가솔린 재고가 전주에 비해서 170만 배럴 감소했고 디젤 같은 경우는 소폭의 증가를 했습니다.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EI에서는 140만 배럴 원유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예상치는 약 30만 배럴이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에 있는 크러싱 저장고에서 약 32만 5천 배럴이 감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 회복이 부진이 되어 있고요. 2차 확진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이 더더욱 더디고 미래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 수요라는 것은 3분기와 4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원유가 비록 금요일날 38불대로 하락을 했지만 추가 하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셰일 컴퍼니들은 계속 재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인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재고량을 보겠습니다. 6월 19일 5억 4천만 배럴로 전주에 비해서 약 140만 배럴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솔린 재고량은 전주에 비해서 170만 배럴 감소를 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3.1% 증가를 했습니다. 또 디젤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한 20만 배럴이 상승한 1억 7,400만 배럴로 재고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는 현재 5월 중순과 6월 중순을 비교했을 때 약 50만 배럴이 감소를 했고요. 정유 가동률을 보면 전주에 비해서 약간 상승한 0.8% 상승한 74.6%입니다. 이는 수요가 회복은 하고는 있으나 현재 정유회사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한 로어 48이라는 것은 알래스카랑 하와이를 제외한 주를 말하는데 본토를 말하죠. 본토에서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생산량이 감소를 한 겁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그다지 크게 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유 공장 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생산은 전주에 비해서 24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요. 가동률은 0.8% 증가한 74.6%입니다. 그리고 디젤률을 봤을 때 디젤률은 맨 마지막에 있고요. 디젤률은 6월 12일 전주에 비해서 6월 19일이 약 90만 배럴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국제 노선 회복이 부진한 상태에서 7월 달에 유럽 EU 국가에서 국제 노선을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죠. 국제 노선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 중인 릭수를 보겠습니다. 이 릭스는
릭 수는 미래 원유 수요에 대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 외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비해서 1개 감소한 265개가 활동 중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02개가 감소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만 13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에 비해서 4개가 감소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11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캐나다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터내셔널 상황을 보면 현재 전 세계는 805개의 리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전주에 비해서 전주는 아니고 4월에 비해서 110개가 감소했습니다. 1년치로 비교하면 321개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릭수의 감소가 이제 거의 줄어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릭수는 다시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현재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더더욱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이번엔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기대치 이하로 회복 중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슬라이드를 봤을 때 수요가 그다지 강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 가동률은 상승세를 이루고 있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긍정적인 것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발전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천연가스 수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원유를 사용하거나 석탄을 사용하거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보통 섞어서 전기를 발전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코로나 사태로 수요 하락 또는 부진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급 쪽을 보겠습니다. 공급은 완만하게 하락 중입니다. 릭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상승되면 분명히 석유 회사들은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릭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배럴당 30불 후반, 40불 선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셰일 회사들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났는지는 이번 주 통계나 다다음 주의 통계의 숫자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감소폭은 줄고 생산은 증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고량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 기타 국가들이 미국 제재를 피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WTI 브렌트 오일의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 추세를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은
밑에 보시는 그 토럴 보시면 6월 12일 를 보시면 2억 8,920억 빌리언 큐빅 BCF인데 현재는 3,012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증가가 되고 있죠. net수로 따지면 120이 증가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8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락을 합니다. 금요일 날도 대폭락을 했고요. 천연가스 재고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유도 엄청나게 과잉 공급이 되어 있고 과잉 생산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2배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은, 미국 생산 기준으로 반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도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원유 수요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상승되지가 않았고 세계 원유 그러니까 세계 원유 수요량은 1년에 1, 2%의 증가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는 주로 석유를 생산했을 때 같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꾸준히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천연가스도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로어 48을 보시면 이게 5년 평균 에버리지 회색으로 봤을 때 그 상승 속도가 5년을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이 석유 세계 1위 생산국이 된 이후부터 문제가 더 커가고 있고요. 에너지 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러시아가 우랄산 그리고 발틱산 수출량을 감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미국 옥시덴탈 회사는 이 회사는 주로 이렇게 메이저는 아닌데 메이저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1년 반 정도의 쉐브론과 원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경쟁을 했던 회사인데 결국은 옥시덴탈이 쉐브론을 물리치고 M&A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독박을 쓴 거죠.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9억 불 정도 상각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억 1200만 불 정도를 재융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은 2021년부터 2022년인데 현재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셰일 컴퍼니들과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융자를 성사시킬 확률이 큽니다.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 LLP는 컨설팅 회사이자 어카운팅 회사죠. 현재 배럴당 35불이면 가격이 배럴당 35불에 유지되면 약 3분의 1 정도의 셰일 회사 및 원유 생산 회사가
지급 불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불이행이라는 것은 원금 또는 이자 혹은 원금 이자를 다 합쳐서 지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산 행렬로 이어지겠죠.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문제가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체스픽 에너지, 한때 미국 1위의 천연가스 회사였죠. 쉐브론 에너지와 체스픽 에너지와 캘리포니아 리소스 코퍼레이션은 현재 천연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이 계속 저가를 유지한다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두 달 안에 파산할 수 있다는 말인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HIS는 배럴당 50불 거래 시 신규 유정 웰이죠.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릭을 더 많이 고용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불 정도는 돼야지 새로운 시추 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중국은 2020년 3분기 원유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감소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다는 거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이라크, 러시아가 수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4월, 5월,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4월, 5월 가격이 굉장히 저가였을 때 미래에 쓸 여분까지 이미 수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 이후와 비교했을 때 2020년 5월이 수입량이 최저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3월, 4월에 인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유를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확실한 게 없이 관망을 하는 상태밖에 없는데요. 지금 불확실성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WTI 크루드 오일은 8주 정도 상승 후 현재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향세로 가고 있고요. 2차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특히 미국 남서부 지역이죠.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뉴멕시코도 포함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그리고 일부 자가격리 강화와 그리고 일부 해제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원유 수요, 정제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현재 뉴저지와 뉴욕, 코네리컷 현재 1차 코로나 확산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지역이죠. 일부 지역에서 온 방문자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부 지역이라는 거는 남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2차 확진자가 자기 주에 유입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선 항공 수요는 더더욱 감소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원유 및 정제 제품 수요 감소 예상. 이거는 확실히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이로 인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만들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그리고 미국 셰일 컴퍼니들 그리고 그 외의 산유국들은 추가로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불확실성만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원유, 가스, 그리고 그 밖에 해외 인덱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